안녕하세요. 스마큐스입니다.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앞으로 제가 틈틈이 공부하는 여러 자료나 시향 또는 스마큐스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고, 이는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 및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고금리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내용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금씩 중소형주들을 주시하고 있고 자금도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중소형주에 갑자기 큰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제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과 그런 자금 이동이 어떠한 큰 방향성은 맞겠지만, 그 속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큰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최근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가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에는 과연 AI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AI가 조금씩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고,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서 PC로 점점 많은 분야로 확대될 텐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가늠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에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등 큰 흐름을 주목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은 잘 부합하는지 또한 점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큰 변화 없이, 대응 없이 근로소득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시장 성장성과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다들 비슷한 관점으로 앞으로를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에 대한 회의감도 또 들기는 하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저만의 철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오픈엣지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엣지의 캐나다 자회사인 TSS 블로그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SBT 인더스트리의 관계자가 지난달 오픈엣지 TSS에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SBT는 어떤 기업이고, 또한 이러한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IP 설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은 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SBT라고 하는데, 여기서 SBT가 어떤 기업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최근 SBT 인더스트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뛰어나고 뛰어난 인재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업을 연결해온 성공적인 35주년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SBT 인더스트리는 1989년 12월 창립 이래로 경력을 확장해 오고 있고, 재능 있는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고 초기 스타트업부터 포춘 5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도 반도체 기업과 연결해 왔다고 합니다. SBT 인더스트리 리더들은 30년만 동안 반도체 기술의 모든 진화를 선도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 역량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SB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SBT의 영향력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런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도체 기술의 모든 진화를 선도해 오면서 여러 기업들의 실정을 알고 있을 테고, 그에 맞는 인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을 텐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여러 기업들과 다양한 인재들의 정보가 충분할 것이고, 여기서 맺은 여러 관계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SBT 기업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오픈엣지로 영입해 올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오픈엣지 미래가 더 기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TSS는 DI에 중점을 둔 컬리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기술의 최신 동향과 혁신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140개국 이상의 800명 이상의 연사와 1,400명의 미디어 대표, 1,000명의 투자자, 2,000개의 전시 스타트업, 340개의 임팩트 스타트업 등 여러 파트너가 참가하여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 행사의 주요 화두는 인공지능으로 이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발전을 반영하여 수많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AI 주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메모리 하이 시스템이 AI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TSS 참석자들은 우리 제품이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잘 부합한다는 동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여러 기업들과의 관계와 마케팅 또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다양한 기업을 만나 오픈 엣지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오픈 엣지 7나노미터 HBM3 테스트 칩 출시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번 검증에서 오픈 엣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7나노 공정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오픈 엣지는 지난해 LPDDR5X와 HBM3 표준을 지원하는 파이를 개발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HBM3 파이 테스트 칩까지 출시 및 검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발전을 잘 진행되고 있고, 또한 동사의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HBM3 파이 테스트 칩은 기존 제품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특히 이번 테스트 칩은 서로 다른 반도체를 연결하는 칩넷 설계에 적합하고 IP 활용도가 높아서 회사에서는 강조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픈 엣지는 칩넷 표준인 UCI IP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 동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버틸 수 있는 소식들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분명 힘들긴 하지만은 또다시 전고점에 도달하는 날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